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 두번째 기사 1431년 면성덕 6년 경의로 북쪽에 나아가다. 경의로 북쪽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 쏘는 것과 역사의 수바퀴를 관람하였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 세번째 기사 장우량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 네번째 기사 목장으로 할만한 곳을 찾아 소를 기르게 하다. 병조에서 이르기를 소는 국가에서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이온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골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생곡초를 납부하는 경기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 유수, 대, 도호부, 목 등의 고을에는 암소, 육두와 황소, 새두를 도호부와 지군사 등 고을에는 암소, 사내두와 황소, 이두를 현령, 현감 등의 고을에는 암소, 이두와 황소, 일두를 배정하여 국고 요두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에 실려 사복시로 하여금 이를 관정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제조와 같이 이를 의논하게 한 바 모두 말하기를 관이나 민이나 번식시키는 데는 다를 것이 없사온데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기르는 사이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해를 받을 것이오니 각 도의 목장을 설치한 곳만을 물색해 놓고 소를 교육하여 놓아 길러서 국가 수용에도 충당하 혹은 민간과의 교환도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랜대로 하라 하고 이내 본조와 사북시 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 하였다. 지난 정민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 바 경기 양성현의 과태길관, 수원부의 홍인관, 인천군의 용류도, 무의도, 남양부의 선감미도, 강화부의 주문도와 황해도 해주의 수입압도, 충청도 당진현의 맹관, 태안군의 다리관, 남포현의 진관과 오래전에 혁파한 바 있는 함길도 안변부의 암륜과 용진현, 반상사눌, 홍원현의 마랑이도, 북청부의 남한북도 등은 모두 놓아 기를 만한 곳이며 경상전라도에서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방목할 만한 곳을 찾아서 목장으로 만들게 하고 소를 구입하는 데에는 각도에서 생산되는 여염과 강령의 곡물로서 이를 바꾸게 하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은 임진 다섯번째 기사 진무를 심으로 충당하게 하다. 삼군 도진무에게 아뢰기를 진무의 임무란 가장 긴요한 것이어서 전임자 가지고는 반드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오니 모두 사시임으로 충당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 여섯번째 기사 김사청의 종 해심과 계집종의 사위 신이를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사청의 종인 중해심이 그 주인이 천인으로 만든 것을 원망하고 계집종의 사위인 신이도 역시 그의 철을 뺏고 자신을 쫓아낸 것을 원망하여 같이 이를 보복하려고 모의하고 사청이 능선의 소나무를 도벌하였다고 꾸며 은밀히 주인 2000부를 시켜 고발한 것이온데 이제 대명료를 상고하온 즉 무릇 남의 노비로서 그 가장의 심화 이상의 복이 있는 친척을 고소한 자는 장령 100도 3년에 처하고 무고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고공인으로서 가장 및 가장의 친척을 고소한 자는 노비보다 각기 1등을 감하여 시행하고 무고한 자는 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영락 18년 9월 1일 수교에 의하면 노비로서 본주를 고소한 것은 이를 받지 말고 처교하며 비의 사위나 노의 아내가 주인을 고소한 것도 역시 받지 말고 장 100대의 유 삼천리에 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나 해심은 양인이 되려고 소송을 제기한 종이며 타인에게 부탁하여 고발하였고 신우 역시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사오니 청하옵건대 풍관이나 아전 또는 백성이 수령을 고발할
돼 직접 고발할 것 같으면 장 100에 유 3천리에 처하고 엄밀히 타인을 사주하여 고발할 것 같으면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는 예에 의하여 해심은 1등을 감하여 장 100을 시행한 후 유 3천리에 처하고 신인은 유에 1등을 감하여 장 100을 시행하고 도 3년에 처하되 해심의 유죄는 본시 천인이므로 부녀자는 도형을 속하는 예에 의하여 이를 속바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 7번째 기사 묘호를 봉에 높이는 사례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제향의 주를 보니 익조 승익 대왕이라 하였으니 존호를 올리는 데 있어 제차 익자를 올린 것은 무슨 까닭이며 비에는 다만 조비라 일컫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는 정승 하윤이 정한 것입니다. 신도 역시 그 불가함을 강경히 주장하였으나 끝내 뜻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존호마다 성인 성자를 붙이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해가 오래되어 잊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옛글을 다시 상고하라 하고 임금이 또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묘호를 봉해 높이는 사례를 지편전으로 하여금 널리 옛글을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29일 개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29일 개사 두번째 기사 신상이 광화문 밖에 섬돌 삭기를 건의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광화문 문 밖에 본래 섬돌이 없어서 각군 관리들이 문 지역까지 타고 왔어야 말에서 내려오는 이는 매우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 문은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이와 같이 낮고 누추하게 버려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도를 채취하여 개체를 쌓고 양쪽 곁으로 둘레를 쌓아야 하며 또 강하 매도의 전석을 취에다가 안 바닥을 포장하여 한계를 엄중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밀력을 쓰겠느냐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29일 개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5일 조참과 4일 조화의 의장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에서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5일 조참에는 소가의 의장을 쓰시고 4길 조화에는 대가의 의장을 쓰실 것이며 여영과 마필은 제거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30일 가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30일 가보 두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30일 가보 세번째 기사 조심을 100년도로 보내다. 들소를 색출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51권 세종 13년 3월 30일 가보 네번째 기사 흥복사 동남쪽 민가 중 실화한 사람들에게 미국을 내리다. 84호가 연소되니 실화한 사람에게 미국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4월 1일 을미 첫번째 기사 화재를 당한 민호의 재건축 방도를 명하다. 육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화재를 당한 각 호는 한결같이 병호년의 예에 의하여 소나무를 베서 적당하게 나눠주며 대장, 대부, 별군, 나장, 무공들로서 하번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이를 들어주고 혹집을 지을 동안 말미를 주며 여러가지 장인들로서 사역에 꼭 필요한 자에게는 처자의 요도 아울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4월 1일 을미 두번째 기사 조지소의 관음과 서원의 증문을 허락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조지소의 일이 복잡한데 관음과 서원이
각각 둘뿐이오니 청컨대 별주와 한 사람을 정원하고 서원은 주자소에서 서원인 실차 15명과 예차 9명 가운데서 예차 4명을 정원하여 조지소에 근무하기를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1일 을미 세번째 기사 병조의 건의에 의해 한식절의 불사용을 금지하고 금화도감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다. 3가 살림관기를 살펴보니 형초기에 이르기를 동지에서 105일이 지나면 질풍과 심한 비가 있으니 한식절이라 이른다. 지나라 사람은 한식을 숙식일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불을 떼지 아니하고 미리 익힌 음식을 장만하여 한식절을 지낸다는 말이다. 제나라 사람은 냉년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금년절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하였고 동경목화록에 이르기를 동지뒤 105일이 한식이 되는데 하루 전날에 취숙일이라고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에 불을 금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음양이 때를 읽고 질서가 기일을 어기면 풍기가 반드시 그날에 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의 차이가 있사오니 근데 지금부터 궁궐 밖에서는 청명일 3일 전에 이른 아침마다 바람이 잘 때 불을 떼어 음식을 익히기를 허락하고 그날에 이르러 쓰는 주야로 일절 불과 연기를 금하되 서울 안에서는 금화도감 낭청이 오부관원을 나누어 거느리고 방과 일을 순행하며 외방에서 각 고을 수령들이 각 동리의 정장으로 하여금 각기 그 관내에 순행하여 고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2일 병신 첫번째 기사 화재를 당한 민호에 쌀을 내리다. 지금 화재를 당한 각호의 병원인의 예에 의하여 어른에게는 쌀 단말을 주고 아이에게는 2말을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3일 정묘 첫번째 기사 대은 종은 종친 의정부 6조 2품 이상이 문안들이다. 민호와 종묘의 화재 예방책에 관해 논의하다. 지신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 6조에 의논하기를 병원은 화재가 난 뒤로 여러 신하들의 헌의와 각방의 민가에 도로를 개통한 까닭으로 인하여 지금 실화의 사망한 자가 없었다. 성안의 여염은 집과 담이 연접하였으니 한번 화재를 만나면 서로 끌 수 없는데 이번 검은날 화재는 마침 골문에 부역하는 방패들이 있어서 보내어 구조하기를 명하고 또 인가를 흘러서 그 불을 잡았으니 만약 방패를 내어 보내지 않았더라면 구제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민호를 적당히 나누어서 한 동리를 만들고 도로를 넓게 트고 못도 파고 우물도 파는 것이었단가. 또 민가를 비록 기와로 이어도 연해 하게 되니 만약 민가를 조금씩 작게 동리를 만들고 원장을 높이 쌓으면 불이 범질 염려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사람들이 반드시 폐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 부역이 도읍을 세울 당초보다 갑질이나 될 것이나 이는 일시적인 폐이요 화재는 무궁한 해가 될 것이니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옳은 것을 택해서 연한을 구애하지 말고 축초하는 것이 어떤가. 종묘에 소나무가 없으면 진실로 화재가 없을 것이나 지금 소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전일의 화재 같은 것이 혹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니 지금 솎아내는 것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집을 나누어서 한 동리를 만드는 것은 백성들이 이사하는 폐단이 있고 또 옮길 만한 곳도 어려우며 비록 한 동리를 만들어도 바람이 어지럽게 불면 불꽃이 바람을 따라 번지게 되니 피하기 어렵습니다. 못을 파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 파야만 샘이 나는 것이므로 못을 만들 만한 곳이 드물고 우물을 파는 것이라면 그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역시 혹은 말라버렸거나 혹은 깊어서 때에 미쳐 길어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지금 해야 할 계책으로서는 인가가 조밀한 곳은 조금 길을 틔우고 담을 처마에 닿게 쌓아서 석갈의 끝이 묻히게 하며 지붕의 안팎을 진흙으로 두텁게 바르고 나무 울타리를 못하게 하도록 금하되 환과 고독으로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한승부 금화동함으로 하여금 적당히 도와주게 하며 또 별료를 더 설치하여 중이나 소기는 물론 하고 기술자를 더 정하여 관에서 옷과 양식을 주어
기와를 구워서 널리 펴쓰게 하되 가난한 자에게는 반값을 주고 반값을 받고 한승부로 하여금 전국 문서가 있는 공간은 사면에 담을 두르되 너비는 넉자 높이는 10자를 쌓게 하소서 하고 사성등이 또 아뢰기를 종묘 다만이 소나무는 자로 지어서 솎아서 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여 가볍게 바꿀 수는 없으니 내가 다시 자세히 생각해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허주가 아뢰기를 금화도감에 비록 제조와 관리를 두었으나 지금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를 끝맺지 못하오니 만일 금일에 논의한 바를 시행하려면 마땅히 제조와 낭청으로 하여금 올해 그 일을 맡도록 하여 그 공효를 이룩하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서 마련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3일 정류 두번째 기사 소도군의 묘를 수호하는 노자들을 복호하게 하다. 경기감사에 전지하기를 소도군의 묘를 수호하는 노자 3명에게 복호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5일 기해 첫번째 기사 감조관 및 제조들을 국문하라 명하다. 형주에 전지하기를 당선을 모방해서 만드는 것을 시험하는 감조관 및 제조들이 처음에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높은 언덕에 놓고 만들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초까지 3월까지 백성들에게 사익시켜 흙을 파내어도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장식한 유해가 또 단단히 하지 못하여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들을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5일 기해 두번째 기사 금화도감의 인사직제를 바꾸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금화도감에 낙점된 제조 임명, 사, 부사 각각 임명, 판관 임명은 항상 도감에 출근하여 실한 제조와 더불어 포치사 안의 모든 일을 오로지 맡아서 고찰하게 하며 사, 부사, 판관 중에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사의 일을 맡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5일 기해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어버이의 병을 칭탁하고 사직하는 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건의하다. 도목과 치제로서 각사의 벼슬에 제수된 자가 이미 녹을 받게 되면 부모의 병을 사칭하고 사직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어버이의 병을 칭탁하고 사직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을 수령의 진성을 고찰하고 나서 해직을 허락할 것이며 만약 수령이 친히 살피지 아니하고 진성을 준 자는 해당 관청에 입문하여 죄를 논하고 사직하여 결혼된 자는 곧 보충하여 사물을 폐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6일 경자 첫번째 기사 절 이외에서의 중의 연등을 일체 금지하다. 3부에 하교하기를 본조의 풍습에 4월 초 8일을 부처의 탄생이라 하여 연등과 관등놀이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요즘은 간원에서 폐를 말하고 파하기를 청하였다. 내 생각에 오래된 습속을 갑자기 쉽사리 고칠 수 없으나 오직 이 습관만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전리 이외에서의 중의 연등은 일체 금하라 하고 이나에 말하기를 날짜가 이미 임박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 알지 못하여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오는 초파일에는 우선 서울에서만 금하고 알지 못하여 범하는 자는 죄주지 말며 외방은 내년부터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6일 경자 두번째 기사 성균생원 오흥로의 수령의 육기와 무상의 기념복의 폐지에 관한 상서
신은 천한 몸으로서 성주를 만나 학문의 뜻을 둔 이후로 중효를 스스로 기약하여 항상 생각하기를 어느 때의 옥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자리를 얻으면 평생의 포부를 상달하리라고 하였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으므로 한갓 즉심만 품고 헛된 회포를 가진 지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착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서 다스리는 제도가 다 베풀어졌고 그 덕택이 널리 퍼졌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안락한 생활로 변하여 가니 잘못을 말할 만한 것이 거의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단식할 일은 수령의 육기와 모상의 기념복이 이것이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므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오니 그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 없사오며 더욱 그 제도를 적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창업하사 왕통을 전하시고 문무를 열고 직제를 이룩하시어 수령을 3년 만에 고적하는 법을 정하고 감사를 출적하는 제도를 세워 육존에 실어 무궁토로 전해 내리게 하셨으며 태종께서는 그 뜻과 이를 잘 이어받으시고 더욱 수령의 책임이 중하였다고 생각하시어 고만의 기간을 옛 제도대로 하고 출적의 법을 약간 고쳐서 또 속전에 실어 후세에 밝게 보이셨으니 진실로 만세에 바꾸지 못할 중도입니다. 요즘 3년의 제도를 고쳐 6기의 법을 세워서 오는 나라의 장책으로 삼았으니 그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데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니 되어 폐단이 심하여 조야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일어나므로 이에 집이 신감타가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 그 이해를 갖춰 아뢰고 나서 이르기를 법은 가벼이 고칠 수 없으나 오직 고가에서 4번 중을 받은 자는 채임을 허락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법을 가벼이 고치지 못한다고 이런 것은 임금이 천명을 받아 왕도를 행하여 모든 것이 다 같이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새 법을 세워서 모든 민중의 들음을 한결같이 할 것이니 비록 백성의 풍속이 옛 습관에 젖어 예전 법을 편하게 여기고 우리의 새로운 법을 즐겨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벼이 고치지 말고 떳떳하게 행하여 일대의 영구히 갈 법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조의 성조께서 천명을 받은 당초의 전조의 폐법을 일절 삭제하고 경기를 세워 백성과 더불어 다시 새롭게 하였으며 태종 대왕께서는 상왕으로서 뒤를 이어 태조께서 미처 하시지 못한 일을 더 보태고 더욱 빛나게 하여 강과 목이 모두 베풀어지고 규모가 다 갖추어져서 빛나고 아름다운 전체기에 비쳤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신성하신 태조와 태종의 아름다운 법을 마땅히 따를 것이온데 어찌하여 겨우 대를 잇자 그 배단이 없는데도 갑자기 조종의 아름다운 법을 고치시고 자기 의사를 논하여 곧게 간하는 자가 있으면 법이란 가벼이 고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지난일은 이미 그와 같은 건의와 지난 병원년 여름에 나라에서 한재로 인하여 중해의 진언을 구하셨을 때 여러 선비들이 실패를 다투어 개진하고 수령의 육기법을 파할 것을 바라는 자가 몇천 명인지 알 수 없었사오니 이제 진시로 전하께서 민정에 따라 곧 파할 것을 명하실 때인데 이를 결단하지 않으시고 육조에 내리셔 논의하게 하셨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사리의 가부에 대하여 혐의 적어 결단하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중론을 들은 뒤에 결단하는 것이 가오나 만약 가부가 명백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하필 두세 대신들의 논의를 기다린 뒤에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을 유효함이 한 선비의 악함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사온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악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청하건대 그 폐단의 원인에 대하여 약간 진술하겠습니다. 무릇 백성들이 육기의 오렘을 싫어하는 까닭은 자기에게 폐가 많고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수령은 백성들이 부모로서 현부가 섞여서 화복이 같지 아니하니 화를 오래 받게 되면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이를 것이니 그 폐가 첫째입니다. 수령의 임무를 어진 자는 싫어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좋아하니
어진 사람이 수령의 직임을 싫어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진 수령의 모육을 보지 못하게 되오며 어질지 못한 사람이 수령의 직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항상 속리의 학정을 받게 됩니다. 속리가 오래 있게 되면 슬픈 원망이 극도에 이를 것이오니 그 패가 둘째입니다. 첫째에는 일에 부지런하였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부임하는 날의 명절을 갈고 닦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그 반에 미치지 못하여 예지가 쇠화여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으른 정사가 오래 행하여지면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게 되니 그 패가 셋째입니다. 어질고 어지지 못한 이가 섞인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건대 예전에는 3년마다 성적을 고찰하였을 때 3번 고찰하여 어두운 일을 내치고 밝은 일을 올려 썼사오나 이제는 세상이 변하여서 인심이 옛날과 같지 못하와 출적의 일을 비록 예전법에 따른다 할지라도 출적의 실상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출적이 옛날과 같지 아니한 것은 감사의 불명과 불공에 있습니다. 대저 군자는 관대하고 공평하며 간이하고 중후하여 항상 백성을 어루만지고 만물을 사랑할 것으로 마음 먹여 백성 벼슬을 구하고 명예를 낚는 것을 일삼지 아니하여 홀로 정의를 지키고 아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오활하여 사람들의 뜻에 맞지 아니한 것을 같으므로 감사가 이를 혼미하였다고 하여 내치고 소위는 아첨하고 간구하여 날마다 백성을 괴롭히고 만물을 해칠 것으로 마음먹어 오직 상사의 뜻을 맞춰 귀히 될 것을 일삼아 매양 때를 타서 사람들의 바라는 바를 맞추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밝고 세정에 적합한 것이 많은 것 같으므로 감사는 이를 술량이라 하여 올리게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모두 그 덕에 감격하여 사모하는 자는 살림 속으로 물러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과 입에 오르내리는 악한 자만이 9년에 많이 있으니 어찌 밟지 못한 소치이겠습니까? 전취할 때에 이르러 비록 현부의 소재를 안다 하더라도 청료를 지냈거나 혹 벌열이 있는 자는 어질다고 이르되 이름이 본래 드러났고 세력이 강한 친족이 조정에 가득하면 비록 한 나라의 황폐가 하남을 다스린 치적이나 공수가 발해를 다스린 정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상렬에 전망하고 혹 나이가 젊지 아니하거나 혹은 한미한 가문의 출신자는 장래의 소망이 없다 이르되 기세에 의지할 만한 데가 없고 비록 뚜렷한 실정이나 드러난 허물이 없더라도 반드시 하등으로 깎아내립니다. 이 때문에 다모하여 부끄러움이 없어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던 자는 때로 고만이 되어 부름을 받고 강명하고 정직하여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푼 자는 때로는 고만이 되지 못하여 파면되니 이는 불평한 소치입니다. 감사의 전체가 이와 같이 뒤바뀌고 수령의 현부가 이처럼 뒤섞인다면 백성들이 복받기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3년의 기한도 오히려 괴롭게 여기는데 하물며 6기의 오랜 기한이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는 말하기를 진실로 이 말과 같으면 마땅히 감사를 정선하여 임명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수령의 오랜 임기까지 고쳐야 할 것인가 하오나 세상의 감사들이 비록 스스로 소백이라고 일어나 사람들은 소백처럼 덕화를 펴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비록 스스로 한나라의 번방이라고 일어나 사람들은 번방의 징청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처하여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하지 아니하면 지금의 폐단을 고칠 수 없을 것인데 나라에서 비록 혈량을 감사로 뽑아 임명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로서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수령의 현부가 뒤섞인 것은 가끔 일이 발각되어 법망에 걸리는 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알 수 있으나 감사의 불명불공은 어떻게 이미 지난 일을 알 수 있겠는가 하오나 신의 어린성은 생각으로는 수령의 불법한 일은 매양 오랫동안 재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부임하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아닌즉 감사가 포창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능히 그 벼슬에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감사의 불명과 불공을 또한 앉았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심으로서 전추회를 지당하게 하여 현부가 스스로 변별되기를 구하면 또한 어렵습니다. 관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수령도 다 같은 나라의 벼슬인데 세칭 혈량이라 하고 하는 자가 다행히 수령에 제수되면 머리를 아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백방으로 사면되기를 엿보아서 반드시 사면된 뒤에라야 그르치게 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그 오랫동안 재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승진이 더딘 것을 매우 싫어함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가령 두 사람이 재주가 서로 같고 벼슬이 동등한데 한 사람은 봉훈계급으로서 육조의 정랑으로 승진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역시 봉훈으로서 예방수령으로 나갔다면 저 정랑이 된 자는 비록 재득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만약 그 계울이 차게 되면 봉훈으로 주봉으로 뛰어올라 대부가 되고 이내 사인에 임명되면 곧 중훈에 옮겨져서 삼품이 되어 수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벼슬이 더욱 높아지는데 수령에 이르러서는 오고의 상이 된 뒤에야 가자하여 봉직이 되고 또 오고의 상이 된 뒤에야라 가자하여 통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법으로 말한 것이요 만약 그 십고 사이에 또 상도 되고 혹중도 되고요 상과 중이 섞이면 비록 6년 동안 근로한다 하여도 봉훈에 그쳐서 늙은 백발이 되어도 난간밖에 아니 되니 앞에서 말한 바 재주와 벼슬이 서로 같은 자라도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사대부로서 영달에 급급한 마음으로 어찌 수령의 오랜 임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정권을 잡은 대신의 아들과 사이들은 수령으로 나가는 자는 열의 한둘도 아니되며 수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속리들 뿐입니다. 수령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으로 말한다면 임명을 받는 날에는 성상의 간절한 말씀을 듣고 성상의 근심을 부탁하는데 감격하여 어느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생각하며 부지런히 힘쓰고 마음쓰고 애쓰고자 하지 아니하겠으며 송사가 정류됨이 없이 하고 조세를 부과하며 시끄럽지 않게 하여 공황과 같은 치적이 있고 소두와 같은 이름을 남겨서 성상께서 근심하시는 마음을 몸받고자 아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령은 100가지 직무를 모두 맡은 바라 마음은 복잡한 문서에 쑥그렇고 몸은 사객의 접대에 피곤하여 외로운 한 몸으로서 만사의 복잡한 일을 맡아 하루에 처리하는 일이 경관의 열흘 일에 배나 됩니다. 하루가 쌓이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어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쌓이어서 또 6기에 이르게 되면 중인 이하의 재주로서 어찌 이에서 그 게으른 마음이 싹트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1년을 지내는 동안 임기의 오램을 한탄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에 예지가 급격 권태로 변하여 그 직무를 폐하고 한가로이 놀며 나날을 보내며 채임되는 날만 기다릴 뿐인데 하물며 그 아래의 인물이겠습니까? 혹 어느 사람의 꾸짖기를 무릇 그 지방의 수령이 된 자는 대저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백성을 부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릇 농민들은 10분의 1을 조세로 바쳐서 관리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을 편안하게 하는 일을 맡긴 것인데 지금 그 값은 받고 그 일을 게을리 함이 옳겠는가 한다면 대답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한다 하여도 고을 백성들이 곧 고소할 수 없다고 하오니 이와 같다면 백성들의 억울함이 펴질 수 있고 아래의 민족이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소자가 말하기를 백성에게 1분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은 1분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신의 간절한 마음은 역시 백성에게 1분이라도 너그럽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6기의 법을 세울 때부터 신은 일찍이 개연하게 여겨 되풀이하여 생각하였었는데 그 패가 많으면 보았으나 그 옳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말할 수 있는 바는 법이란 가볍게 개칠 수 없다는 것 한 가지 말뿐입니다. 백성들의 슬픈 소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 임금께서 연화하지 아니한다 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옳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자나깨나 편치 못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바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하늘이요 땅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비로소 나게 하며 땅이 만물을 생장하는 바탕이 되어 이기가 교감하여 만물이 화생되나 부모의 도와 이 도도 이와 같아 후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인이 예를 제정하여 부모의 상을 한결같이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3년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고금천하의 공통된 예법입니다. 주나라의 때에 이르러서 특히 집에 두 어른이 없다는 의미로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어머니가 죽으면 압존이 된다 하여 기년상의 제도를 정하였으니 이는 비록 예경에 실려 있는 바이오나 이는 공례이지 경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복만 벗는 데에 그치고 심상 3년을 허락하였으니 아버지에게는 후하게 하고 어머니에게는 박하게 함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에서 압존으로서 기년상의 제도를 세웠으므로 가끔 사대부들이 성인의 입법의 본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한갓 아버지는 중하고 어머니는 경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겨우 기년만 되면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등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어 상습이 되었으니 옛속의 허물어짐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민년에 전하께서 인효의 성심으로서 세상 풍속이 박하해짐을 근심하시어 다시 전지를 내리시어 기년상을 잇는 자로 하여금 심상 3년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는 곧 순임금과 문왕의 효성스러운 생각으로서 장차 풍속이 정자와 민자근의 행실이 있기를 기약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데에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심상을 행하라는 명령은 비록 오늘날의 새로우나 심상의 실지는 전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성상께서 근심하는 바에 어그러짐이 없겠습니까? 그 이를 미진한 점이란 나라에서 심상을 행하게 하는데 그치고 벼슬 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개 인정은 물질로 인하여 바뀌게 되므로 눈에 보이면 생각이 나게 되나니 창과 칼을 보면 싸우는 것을 생각하고 종묘와 사직을 보면 공경하기를 생각하고 관현을 보면 즐거움을 생각하고 죄마를 보면 슬픔을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인이 상복을 제정하는 것은 그 슬픔을 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상복의 앞에는 죄가 있고 뒤에는 부판이 있으며 좌우에 병력이 있어 효자의 슬픔이 없는데 없음을 보인 것입니다. 상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이 옷을 입고 거적자리에 잠자며 아침 저녁으로 상막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비록 오기와 같은 잔인한 마음이라도 천성의 양심이 일찍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슬픈 정이 없겠습니까? 그가 어머니 상을 당하여 가지 아니한 것은 진중에서 군무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년상을 입는 자가 비록 효심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겨우 흉복을 벗자마자 길복을 입고 조정의 벼슬하에 몸이 관에 매이면 전곡에 종사하거나 혹은 형옥에 종사하게 되니 전곡에 종사하면 출납의 계획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형옥에 종사하게 되면 치고 매질하는 시끄러움이 그 생각을 범하며 더욱이 분화한 일에 섞여 술 마시고 뜻을 방자히하여 의리에 부당한 바를 하지 않음이 없은즉 심상의 뜻이 어디에 있겠으며 슬픈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한갓 고기만 먹지 아니하고 여타의 끓이는 바가 없으면 심상이라고 하여도 옳겠습니까? 신은 비록 지천이오나 이를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공자는 말씀하기를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천한 말이라도 살피기를 좋아하였다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어기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면 모두 예법을 따르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떠오르는 햇빛과 같은 밝으심으로 돌이키시고 하늘과 같은 강건한 결단을 내리시어 소신의 말이 천근하여 취할 만한 것이 못된다 마시고 위로는 조종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민생을 가엾게 여기시와 수령의 임기는 6기의 오랜 법을 파하고 3년의 제도로 회복하시옵고 임금님의 어머니의 상제는 기년법을 없애고 3년의 제도를 회복시켜 선왕의 법을 지키소서. 그리하여 하민들의 바람에 보답하오면 여염이 재활하고 민덕이 후하여 질 것이며 선왕의 업을 지켜 이룩하는 정치가 전열의
빛을 더하여 청사의 아름다움을 전할 것입니다 하니 보류하도록 명하였다. 옥계는 궁궐 안에 섬들이며 중도는 적중한 제도이고 유유는 예예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아악은 곧은 말로 반대하는 것이며 명절은 명예와 절조이고 소백은 주나라의 어진 신하이고 징청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다스려 맑게 함이며 봉후는 종호품이고 오고는 5번의 전추이고 공황은 공수와 황폐이며 소두는 소신신과 두보를 얘기하며 소자는 소옹이고 공례는 왜곡된 예이며 경례는 정당한 예이며 민자근은 공자의 제자로서 효자로 유명하였다. 부파는 상복의 뒤에 드리운 뱃 조각이며 오기는 전국시대의 병법에 밝은 사람으로서 어머니상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6일 경자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회양부사 및 강원 감사 등의 태만한 유민 진휼에 대한 추구를 건의하다. 강원도 해양부의 정군 홍인기 등이 같은 곳에 사는 인구 139명과 말과 소 모두 55피를 거느리고 유리하여 광나루에 이르렀다가 파절로 인하여 저지당하였는데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뗄나무와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 겨우 조석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회양부사 및 감사를 자세히 조사하온즉 인기 등의 유리하는 자치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찰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전지가 있는 곳에 나누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지나온 금성, 김화, 철원, 영평, 포천 등 고을에서는 130명의 온 가족이 유리하여 경례를 거쳐서 지나가는데도 이를 막아서 보호하는데 힘쓰지 아니하여 그대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양주부사는 유민이 경내에 와서 수일을 머물러 있었는데도 검찰하여 진휼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추국하게 하소서. 인기 등과 서울 안에 와서 살고 있는 수군, 박잉, 금 등 145명을 모두 다 본향으로 돌려보내어 도망해 나오지 못하게 하되 갈량식은 경과하는 각 고을에서 주어 진제하게 하고 그도에 이르거든 각 고을에 나누어 두되 한전을 주어 편히 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파절은 길을 막아 통행을 금지합니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7일 신축 첫번째 기사 곤도를 석방하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7일 신축 두번째 기사 공주에서 포백척의 척도를 통일할 것을 건의하다. 공주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저울 말 되는 각기 그 장관이 바르게 교정하여 나누어 주었으나 포백척의 제도는 일찍이 바르게 교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외의 척도가 한결같이 못하여 서로 길고 짧으니 청컨대 각 고을 하여금 죽척을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여 경시서로 하여금 그 시의 표준 척도에 준하여 바로잡아 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7일 신축 세번째 기사 상부에서 통사 김척 장준 등의 밀무역에 대한 죄를 고하니 이들을 징계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통사 김척의 약물과 진주 두 냥중을 몰래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백반과 납철을 바꾸어 싸우니 그 주가 장 100대에 몸을 수군에 충당시키는 데에 해당하며 또 요동 반송인 유준과 더불어 비밀리 말하기를 서장관은 중국 의사이기 때문에 일행의 일을 고찰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사사재물을 부탁하여 북경에서 요동까지 실어왔고 국사를 누설하였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합니다. 통사 장주는 척의 물건을 연봉군에게 나누어 붙였으며 또 군인 김준미가 척의 물건을 받았다고 무고하였사오니 죄가 장 70에 도 1년 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죄에 따라 척은 차명에 차하고 주는 장 70대에 도 1년 반에 차하소서. 판내섬 시사 조관과 통사 김옥진 등은 요동에서 돌아오다가 유준이 척의 물건을 받아 갈무리한 것을 듣고도 깨달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죄가
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아랜대로 시행하되 조가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파직만 시켰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원윤 이덕생 이녹생 등의 태만함을 고하니 이를 징계하다. 아래기를 원윤 이덕생 이녹생이 영구를 칭탁하고 종하게 나아가지 않은 일이 많으며 부원윤 이석과 부정윤 이기는 영구를 칭탁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아니 명하 이덕생과 이녹생의 구사를 거두고 석과 기 등의 벼슬을 파면시키고 기가 또 말에서 떨어졌다고 칭탁하고 출근하지 않으므로 의원에게 명하여 진찰하였더니 거짓이름으로 직첩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전패를 널리 사용하기 위한 술책과 방친의 서용에 관해 논의하다. 의정부가 육주를 불러 의논하기를 전패는 역대로 귀하게 여기는 바인데 본국에서는 전패를 시행한 이래로 백성들이 잘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유사가 엄한 형벌로 금법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사용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오히려 윤허하지 않았는데 허니 하는 자가 말하기를 수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효력을 볼 것이라고 하기에 잠정적으로 이에 따랐었는데 마침 천변이 있어 현금을 파하였더니 오늘날에 이르러 백성들이 잘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패의 가치가 매우 천해졌으니 내 심히 민망하였다. 그러나 현금으로서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며 또 별도로 일체로 세전의 법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들으니 전국에서는 관문을 지나며 반드시 세전을 징사해 용전의 길을 넓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잘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과 같은 나라에 이르렀어도 완악하여 예가 없는 나라이니 역시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사용하게 하고 있다니 대저 반드시 그 술책이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정밀하게 강론하지 못한 까닭으로 널리 사용하게 할 술책을 얻지 못하였다. 내가 병원년 이전에 상환하지 못한 환상곡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돈으로 바치는 것을 들어주어도 돈 쓰는 길을 넓히고자 했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태조 이상에서 분파된 방친이 나에게는 7, 8촌이 되니 즉위한 임금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종친의 예로 하지 못하며 또 조사들이 종실의 친족들을 혐의하여 참가하지 아니하므로 매우 침체하여 벼슬을 받지 못하는 진실로 가엾고 민망하였다. 내가 종부시로 하여금 이들을 맡아서 문무의 재간을 가리어 추천하게 하여 재능에 알맞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동전을 널리 사용하는 할 조목은 상교가 지당하오나 방친을 사용하는 것은 옛글을 상과에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환상곡을 미납한 자에게 동전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다. 호주에 전지하기를 갑진년 이전의 환상곡을 미납한 자에게는 동전으로 대납하기를 허락하되 경시의 표준에 따라 조금 가볍게 작정하여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네 번째 기사 공조에서 실화 대책으로 별로의 설치와 기와 공급 등의 방도를 건의하다. 아래기를 지금 성안의 각 호가 실화로 인하여 연쇄되는 상황을 살피온 즉 초가집이 많은 데다가 바람이 어지럽게 부는 날이면 미처 쉽게 구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전부터 있는 별호는 말고라서 별효는 말고서라도 그 밖에 또 별효를 셋을 더 설치하되 동북부에 하나, 서남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씩 분속시켜 기와를 부어 골고루 나누어 주게 하며 그 군인은
경기와 경상도에서 인료를 맡고 유후사, 충청, 황해도에서 인료를 맡고 평안, 전라, 강원도에서 인료를 맡되 모두 중들로서 인료마다 300명씩 뽑아보내고 아울러 내왕하는 요를 주어 사역하게 하며 그때 넘는 경기, 동서, 양계 외에 각도에 적당히 나누어 배정하여 매년 농한기마다 잡목을 베어 사제감의 배로서 수참의 성군으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되 만약 그 해에 군자감의 조성으로 인하여 나무를 벨 차례가 된 각도의 각고울은 2가지를 아울러 배정하지 마소서.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도감 및 한 성부의 옥으로 하여금 그 생활 정도를 살피게 하여 금산의 소나무로서 집 지을 제목으로 적당히 주고 기와도 역시 관에서 주도록 하소서. 각도의 어사를 세 등으로 나누어 세 요에 분속시키고 자원하여 나무를 준비하여 요에 바치는 자는 어살 읊기를 허락하되 이름만 빙자하여 영리를 행하는 자는 교지 불종률로서 논제하고 무리한 물건을 몰수하소서. 이 앞서 기와 값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자들이 쉽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 요를 설치하여 기와 값을 예전보다 덜하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 기와를 이을 때 집주인의 고장을 받고 도감이 친히 몇 가님을 살핀 뒤에 기와를 주게 하여 기와를 덮도록 독촉하소서. 그리고 집을 짓지 아니한 것은 지은 뒤에 다시 집의 간수를 살펴보고 기와를 주고 인가가 조밀한 곳은 조금 길을 더 넓히고 매호마다 원장을 높이 샀되 그 처마 끝에 닿도록 하여 쌀가루의 끝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지붕 안팎에 진흙을 두텁게 바르도록 하며 가시와 나무로 울타리하는 것을 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개묘 5번째 기사 병조에서 별군 관리의 개선책을 건의하다. 군기감 제조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별군 1,000명은 각각 복무한 횟수의 많고 적은 것을 통산하여 전례에 따라 16패에 소속시키고 4번으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사역하게 하고 도목의 때에 이르러 실제 근무한 횟수가 많은 사람으로서 6명을 거간하도록 허락하소서. 또 두대장부 사정으로서 거간된 자와 매년 도목정사에서 대장대부로 산직이 된 자를 1,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하지 말고 적시 이름을 기록하여 군기감에 이문하여 장년인 자는 별군에 분속시키고 나이가 50에 찬 자는 구례에 따라 따로 노패를 만들어 사중머리면 친히 나오도록 하고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역시 복무하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별군이 고루 도목을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군정도 누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개묘 6번째 기사 경원 용성의 유방군을 새로 정하고 함흥 이남의 유방군은 감제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이 말하기를 군적에 기록되지 아니한 길줄 사람으로서 지금 나타난 인정을 뽑아서 경원 용성의 유방군으로 정하고 이미 부방한 함흥 이남의 각 고을의 군정은 감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므로 본조에 내리시어 의정부 제조와 3군 도지무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길을 명하시니 허조 신상 최윤덕이 말하기를 길주 한 고을을 보더라도 경성 이남의 각 고을에 새로 이주해 온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주 북청 이북의 각 고을에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만이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을 기다려 모두 함께 출세하여 유방군으로 정하고 일찍이 정한 함흥 이남의 유방군은 감제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개묘 7번째 기사 죄수 강도 고음룡을 차명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개묘 8번째 기사 교지를 어긴 외인 금망내를
벌하다. 형제에서 아래기를 외인 금막내가 교지로서 금지한 동정 11관과 면주 15필을 외인 여두다지에게 붙여 그 나라에 가지고 갔사오니 청컨대 막내에게 장 100대를 치고 돈을 몰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0일 갑진 첫번째 기사 단일을 하례를 중지하다. 명하여 단일을 하례를 정지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안장갖춘 말과 안팎 옷감을 바치고 여러도에서 전문과 박물을 바치고 선교정의 중들도 역시 하례의 전문을 올렸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0일 갑진 두번째 기사 변료의 기능과 기와 수급 및 부역하는 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요 셋을 설치하여 오부에 분속시켰으니 전에 설치한 변료는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니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지금 설치한 요 셋은 평민을 위한 것입니다. 양반 집에서 만일 화재를 만난다면 역시 가엾고 민망한 일이오니 변료를 그대로 두고 재물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자원에 따라 매매하게 하면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 귀화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료는 일찍이 파하였었다가 병오년에 이르러 가주로 인하여 백성을 위하여 다시 설치한 것인데 지금 설치한 요 셋과 함께 기화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준다면 어쩔 수 없는 자도 많을 것이니 백성들이 모두 기화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설치한 변료는 부역하는 중들의 갈대의 양식은 관에서 주었는가 사설이 준비하였는가 하니 승순이 아뢰기를 부역하는 동안은 관에서 양식을 주었고 가고 올 때의 양식은 자기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고 올 때의 양식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였다. 승순이 아뢰기를 900여 명의 중들에게 어떻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때 양식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좌대원 김종수와 동부대원 이경은 아뢰기를 성군은 농사를 짓는 자인데도 오히려 요를 주니 중들에게 가고 올 때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부대원 윤수와 우부대원 송인사는 아뢰기를 한두 달의 역사도 아니오니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이란 본래 문정글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항상 죽으로 연명하는데 하물며 부역으로 오고 갈 때이겠는가. 전조의 말기에 부처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100만의 중들을 먹였는데 하물며 이 중들은 모두 노역하는 무리이니 가고 올 때의 양식은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공조로 하여금 기록하여 아뢰게라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0일 갑진 세번째 기사 올적합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한 김중은 등을 포상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질체사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금년 3월에 경성군 사람 12명이 진언할 해체를 채취하기 위하여 옛 경원 땅에 가서 하륙하여다가 김중은, 김길산, 김귀생, 김을사, 이승길, 우용부, 김등만, 방주미 등 8명이 협진 올적합에게 사로잡혀 가다가 바다 위기에 이르러 유숙하였는데 중원이 주모가 되어 밤을 텀타 몽둥이로 올적합 6명을 때려 죽이고 2사람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달아났으며 중원 등이 휘파람으로 상응하여 7사람 모두 모였으나 우용부는 읽고 찾지 못하였습니다. 7사람이 산을 타고 밤낮 7일을 걸어 이름도 알 수 없는 지방에 이르러 갑자기 올적합 2명이 따라와서 등만과 중이 2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중은 등이 5사람이 올적합 2친계의 막사에 이르자 2친계가 반기며 음식을 주고 그의 손자 고을 도계로 하여금 경원으로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죽은 사람에게 복호하고 부위를 주고 주모자 중은에게 상을 주고 나머지 4사람은 그 공로를 분별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1일 을사 첫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1일 을사 두번째 기사 수구문 밖의 명화 도적의 체포를 명하다. 한승부에서 아뢰기를 수구문 밖 초막에서 명화 도적이 중 1명을 쳐 죽이고 2명을 부상시키고 재물을 다 탈취하였습니다.
하니 형주와 의금부와 한성부에 명하여 수색해 잡게 하고 인하여 좌대원 김종세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도와 같이 제조와 같이 강도의 진상을 추문하여 진무 세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방패 10명을 거느리고 체포하게 하고 호조에 명하여 부상한 중들에게 요를 주고 인하여 약품을 내려주었으며 또 병조로 하여금 크게 수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11일 을사 세번째 기사 청대 감찰의 수를 정원하다. 호주에서 아래기를 청대 감찰의 수는 적고 일은 많아 일이 지체되오니 복례 15명 중에서 10명은 예전으로 임명하고 겸 복례 5명은 혁파하여 감찰로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4월 11일 을사 네번째 기사 답헌관 등의 등급을 병조에 춘추 도시에서 도를 주는 예에 따르다. 이조의 사례기를 선덕 5년 8월 21일 본조의 계목에 답헌관 등은 감사가 그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면 제주를 헤아려서 소용하기로 이미 법을 세웠으나 내시 다방별시 삼군 녹사 율학습산국 갑사 등의 수가 많아서 성중간으로 다 사용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병조의 춘추 도시에서 도를 주는 예에 따라 상등은 도 150을